은퇴 후에는 대개 많은 이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직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과 두려움도 존재합니다. 내가 잘 준비한 걸까?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은퇴 후에도 일정한 자산이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억이라는 거액을 쥐고 은퇴한 60대 부부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노숙자가 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퇴 후의 이상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놓쳤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적인 일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퇴 후 준비와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 자산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일단 큰 자산만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은퇴하면 그 돈으로 남은 삶을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현실에서 자주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이야기의 60대 부부 역시 은퇴 당시 자산이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매우 풍족한 자산이었고 아무런 걱정 없이 은퇴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그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속적인 수익원은 무엇인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시적인 자산을 쥐고 은퇴 후 바로 사용하기 시작하지만 그 자산이 고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부족합니다. 10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그 돈이 어떻게 써지는지, 얼마나 소진되는지를 신경 쓰지 않으면 결국 자산은 빠르게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 은퇴 후의 소비 패턴 변화. 60대 부부는 은퇴 후 급격한 생활비 증가와 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을 받으면서 고정된 소비 패턴을 유지했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끊기고 자산을 소진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게다가 은퇴 후에는 의료비, 건강관리, 여행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도 처음에는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줄어들었고 그만큼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능력의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물려줄 거니까 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많은 돈을 지원하기 시작한 거죠. 자녀들이 자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는 그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자식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고갈되었고 어느 순간 돈이 바닥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3. 은퇴 후 준비된 인생은 없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무리 많은 자산을 쥐고 있어도 은퇴 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산 관리, 소비 습관, 자녀 교육, 건강 관리 등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그 모든 요소가 철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그냥 쉬자는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결코 성공적인 노후 생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부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준비 부족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산을 준비했다고 해서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철저한 계획과 지속적인 수입원 확보.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재정 계획입니다. 재정 계획이란 단순히 자산을 모은 뒤 그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어떤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떤 소비 패턴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익원을 다양화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자산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주식 배당금 또는 프리랜서나 컨설팅 같은 지속적인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0대 부부가 이런 부분을 준비했다면 10억 원을 쥐고 있어도 노숙자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 교육과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많다고 해서 자녀의 자립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스스로 경제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다 보면 결국 자신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더 중요한 것은 준비와 계획. 이번 60대 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은퇴 후 준비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산 관리, 소비 습관, 수입원 확보, 자녀 교육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산이 많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는 준비가 부족하다면 은퇴 후의 삶은 상상과는 다른 현실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부의 비극적인 사례를 통해 은퇴 후에는 준비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철저한 계획이 필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 실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 은퇴 후 삶의 질은 결국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은퇴 후에는 그냥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여유를 즐기고 싶죠. 하지만 이런 로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소비를 조절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수익성과 안정성의 균형 맞추기. 은퇴 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그냥 그 돈으로 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후 자산은 단기적으로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 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적절히 혼합한 자산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중반에 은퇴한 어씨는 은퇴 당시 8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5억 원은 안정적인 부동산 임대로 활용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임대는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주식과 채권은 장기적인 성장과 더불어 물가 상승을 고려한 수익을 목표로 했습니다. 물론 주식에 투자하는 부분은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실용적인 팁. 부동산은 여전히 안정적인 자산으로 손꼽히지만 지역의 개발 상황이나 임대 수익률을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은퇴 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임대 수익률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은퇴 자금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언제나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장주와 배당주를 함께 보유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은퇴 후 소비 습관 과소비를 피하고 필요한 소비만 추려내기.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은퇴 전에는 고정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지출을 예측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된 수입원이 사라지고 자산을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 패턴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씨는 은퇴 후 첫 해에는 예상보다 높은 지출에 당황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정 지출 외에도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여행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B씨는 결국 한 해 동안 1,000만 원 이상을 초과 지출하게 되었고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용적인 팁. 소비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은퇴 전에는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주거나 식사와 같은 생활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나 치료비는 은퇴 후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은퇴 전에는 건강보험이나 의료비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행도 은퇴 후
자주 떠나고 싶지만 예산을 설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항공권 예약 시기, 숙소 선택, 식비 절약 방법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비상자금 마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건강 문제, 가족의 돌봄 또는 재난 상황 등이 그 예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CC는 은퇴 후 첫 해의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자주 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병원비와 약값 등으로 1,5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 자산에서 돈을 빼야 했고 그 결과 예상보다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실용적인 팁: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은퇴 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본입니다. 최소한 6개월 1년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따로 마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준비도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을 강화하거나 필요시에는 상급 병원에 대한 병원비를 예상해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돕기. 은퇴 후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부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DC는 은퇴 후 자녀들에게 집을 사주거나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고 결국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자녀에게 지원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 지원이 부모의 노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녀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실용적인 팁: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전에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자녀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부모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자녀와 함께 재정 계획을 공유하고 자녀가 독립적인 경제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재정적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결론: 준비가 전부인 은퇴 후 삶. 은퇴 후에 자산을 잘 관리하고 소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상자금을 마련하고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돕고 지속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투자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 삶은 준비된 만큼 여유롭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정보와 팁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한층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